네, 해외 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이 코너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사실 미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하고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다가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그때 네.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계속해서 뉴욕 증시는 뭐 위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2002년부터 미국 주식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지금 17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조금 떨어지면 샀을 텐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를 논란을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분이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칠러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분이 네.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네. 보통 PER을 쓰는데요. 앞에 네. 보시는 것처럼 케이프라는 말을 쓰면서 경기 조정, 주가 수익이라는 걸 창안하신 분이거든요. 케이프 레이시오인가요? 케이프 레이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의 네. 얘기는 지금 이제 케이프 레이시오 상으로 보게 되면 네. 3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10년간 평균 주가 수익의 몇 배로 움직이느냐 주가가 네. 그렇게 감안한 거기 때문에 지금 30배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네. 닷컴 버블이 가장 높았어요. 44배였는데 지금 그 네.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 44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이분이 스스로 고평가됐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분의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보고.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별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보셔야겠죠. 상대적으로 좋으면 좋은 그게 거죠. 가장 큰 묘미죠. 또 재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네. 페어하기 위해서 제가 벵가드인 ETF를 지역별로 가져와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미국, 유럽, 네. 아시아 태평양, 이머징인데 아시아 태평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이런 네.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KP 레이쇼가요. 전 세계 24고요. 미국이 30배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이 네. 19배, 아시아 태평양이 20배, 네. 이머징이 16배니까 싸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옆에 보시는 자기 자본 수익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성 지표인데요. ROE를 보시게 되면 가장 높은 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16%. 예. 16%.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한국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10.9%로 여기 중에서는 가장 낮네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높은 게 아니냐라고 분석이 가능한 어떤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안 보고 그냥 레이쇼만 보게 되면 30이 여전히 높은 거죠. 제일 높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역별로는 이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업종별로도 좀 많이 갈리는 분위기예요, 최근에는. 네. 그렇죠. 제가 비욘드 미트라고 네, 비욘드 미트. 네, 식물성 고기를 음식료.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비욘드 미트의 포워드 PR이 몇 배일까요? 주식은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몇 글쎄요. 배인지 모르시죠? 네, PR이 알려주세요. 3,300배입니다. 3,300배요? 네, 3,300배인데 투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가가- 성장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도 역시 140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네. 140배인데 네, 비욘드 그- 미트가 그러니까 3,300배예요. PER을 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가고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반드시 봐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보통 기술 업종이요. 네. 평균 PER이 보통 20배, 30배 정도가 나오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보통 20배 후반에서 30배까지 나오는 PER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금융이 10배인데 한번 지역적으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네. 전 세계 VT라는 ETF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벵가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술 업종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미국이네요. 24%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또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셨네요. 제가 고포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바로 아까 기술 업종이었는데 네. 지금 24%를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높은 게 또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헬스케어도 14%로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융이 얼마 안 돼요. 국내에도 보게 되면 보통 9배 나오는 것도 많고요. 보통 네. 10배 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18%로 가장 낮은 수치죠. 오히려 이머징 국가로 가시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워낙 금융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30%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대신에 유럽 보시게 되면 유럽은 또 기술이 엄청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분석할 때 네. 뭔가 업종별로 좀 뭐가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의 지금 기술과 헬스케어가 너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평균 PER로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과 헬스케어 때문에 많이 겉보기에 높아 보일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거,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기술이 30배까지 나오고요. 헬스케어가 보통 30배 이상 나오고요. 금융이 10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갖고 퍼가 높지 않다. 그다음에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퍼가 높다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업종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업종의 네. 비중이 중요하고요. 구태여 미국에서 왜 이렇게 높은 PER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많이 네. 편입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저는 뭐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라. 예. 질문을 홀로 질문하시고 홀로 예. 대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네. 너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갖고 왜냐면 단순하게 네.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내면을 봐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살펴주세요. 최근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5년 동안의 주가 기여도가 큰 어떤 종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5년 동안에 738%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MD가 708%, 그다음에 네. 아마존이 504%, 넷플릭스가 455%, 그다음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431%인데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업종이? S&P에 있지 않나요? S&P에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게 다 기술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기술 업종. 그러니까 네네. 기술의 높은 PR에도 불구하고 편입시켰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용상의 어떤 차이점인지 단순하게 평가했을 때는 결코 비싸다고 좀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가져가면서까지도 이렇게 기술 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는 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돈 버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돈 버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뱅가드에 운영하신 분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최선이다. 고객들한테 높은 수익을 주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비싸고 아니고는 그건 알아서 운영 매니저의 어떤 판단 아니겠습니까? 실제 봤더니요. 어떤 업종보다도 미국이 지금 1년 동안에 8%를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가 수익, 네. 수준을 보게 되면, 1년 동안 보게 되면 네. 지금부터 1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지금부터 1년 보시게 되면 8%를 가장 1등이죠. 심지어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은 지금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다음에 네. 3년을 봐도 47% 1등이고요. 5년을 봐도 65% 1등이고요. 10년을 봐도 294% 거의 와. 지수가 3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왜 구태여 고 PR을 갖고 있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기술 업종을 많이 포함했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을 잘 내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네. 최선이기는 하지만서도 네. 앞서서 그 로버트 슐러 교수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네. 그분이 케이프 레이시오라는 경제 조정 뭐였죠? 경기 주가? 조정 수가 수익 비율.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창안을 하고 현재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이제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도 네. 궁금해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분 입으로 고평가라는 네.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창안한 것뿐이지. 왜냐하면 이 PER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30은 비싸다, 20은 싸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논문에 있는 제가 그림을 갖고 왔어요. 갖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로버트 실러 교수의 논문에 보게 되면 현재 지금 전체적인 전체 어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있죠. 쭉 내려온 네. 부분이 바로 금융위기 때 모습이고요. 이분의 논문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 좋고요. EPS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기업의 실적인데요. 따로 기업만 실적을 떼서 보게 되면 현재 미국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 정직한 우상향인데 예. 딱 예. 금융위기 때만. 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네.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몰려서 조금 과도하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로버트 실러 교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고평가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오늘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보셨잖아요, 본부장님. 예, 그럼 예. 현재는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이걸 얘기할 때 제가 네. 얘기했지만 그 XLK 우리가 흔히 기술 업종을 편입한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98년도, 2000년부터 편입이 됐어요. 네. 그 전에는 PER을 논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비욘드 미터도 없었고요. 아마존도 없었죠. 그쵸. 넷플릭스라는 기업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기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판단을 모두 본다고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우리 증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참 너무나도 부러운 흐름이기는 한데요. 해외 투자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